입지 조건과 목책. 그렇다면 삼포 운영은 군사적 통제로만 이루어졌을까? 15세기 초 대마도 정벌을 계기로 왜구 활동이 그 소강 상태에 들면서 조선이 대마도를 비롯한 그 일본과의 그 교류에서 최대 현안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그 증대하는 교역량이나 그 교류자를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그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또 그 저비용으로 그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일본 사람에게 조선의 그 관직을 주어서 수직 외인으로 삼거나 또는 그 서계 제도를 활용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서계는 조선으로 넘어오는 외인의 상급자가 조선 정부 앞으로 발송하는 일종의 외교 문서다. 그 문서를 가지고 오는 자의 인적 사항이나 입국 목적을 적은 것인데 조선은 이를 입국 증명서로 삼았다. 입국 증명서로 삼았다는 것은 그 증서를 가진 사람에게 일종의 특권을 주었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짜 서계가 등장하자 조선은 우리 측 책임자의 도장을 꼭 받도록 했다. 문인과 노인을 통해 도항 자격의 조건을 높인 것이다. 조선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들을 조선의 질서 속으로 끌어들였다. 회유책으로 가장 확실한 건 직위를 내려주는 것이었다. 삼포의 외인들에겐 주로 무반의 지위가 내려졌다. 비록 명목상의 벼슬이긴 하지만 근위 장군 검지 중추부사 같은 직위는 이들을 회유하는 좋은 방법이 됐다. 삼포시대를 통틀어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받은 수직 외인은 모두 113명. 그 밖에 노인, 문인 등 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 군사적 통제와 정치, 경제적 회유라는 방법을 통해 왜구는 사실상 사라지고 삼포는 100년간의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됐다. 군사적 통제와 정치, 경제적 회유,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섞어 쓴 삼포정책. 그것은 곧 대일 외교 정책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경복궁 근정전의 앞마당입니다. 이 외국의 무역 대표들이 삼포로 들어왔을 때 조선은 반드시 그들을 서울로 불러들여서 우리 왕에게 인사를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본의 대표와 또 유구의 대표들이 보통 이 종삼품의 자리에 서곤 했습니다. 또 대마도의 대표는 그보다 하나 아래 자리인 이 종사품의 자리에 섰고 또 북방의 여진도 이 종사품의 자리에 서곤 했습니다. 이 국가 간의 무역의 기본은 보통 그 나라의 그 대표 사신이 물건을 가져와서 왕에게 바치고 왕은 그 답례로 하사품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공무역이라고 하죠. 이 조공무역은 두 나라의 관계가 조공을 받는 나라 또 조공을 바치는 나라, 즉 상국과 하국의 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삼포에서 다 해결해도 될 일인데 조선은 굳이 그 무역 대표들을 서울로 불러들여서 조공무역의 형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포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 무역의 주도권을 우리 조선이 쥐겠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또 일본보다도 유구보다도 우리 조선이 상국이라는 그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포가 1510년 삼포외란을 계기로 폐쇄되고 맙니다. 우리의 자신감을 만천하에 드러내던 외교 통상의 무대, 조선은 왜 삼포의 문을 닫은 것일까요?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우린 진해시청을 찾았다. 진해시 대정동의 현재 면적은 약 0.5km평방미에 들어서 농경지는 약 1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구수는 150세대입니다.
0.5평방킬로미터의 좁은 땅. 처음 30호로 시작한 제포의 인구는 성종 때 들어 347가구 2,500명으로 늘어난다. 완전 포화 상태가 된 외인촌을 벗어나 외인들은 인근의 조선 마을로 자꾸만 넘어갔다. 삼포가 거대해진다는 것은 조선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였다. 외인 물품의 대가로 지급되는 면포가 크게 늘어나 국가 재정에 큰 위협이 됐다. 그런 위협은 외인이 토지를 점유하게 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제포의 외인들은 해안에서 가까운 수도를 비롯해 주변의 전답을 사들이려 애를 쓴다. 가난한 조선인들은 외인들의 고리대를 쓴 대가로 그들의 소장농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두 문화가 만나면서 생기는 문제도 만만치 않았다. 싸움이 잦은 외인들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살인극도 자주 벌어졌다. 16세기로 접어들자 조선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1505년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중종은 새로운 개혁 정책을 편다. 문제 많은 삼포도 개혁의 대상이었다. 중종의 삼포 억제책은 삼포 외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1508년 11월 2일 제포 근처의 가덕도에서 조선 사람이 피살된다. 1509년 3월 20일 전라도 보길도에서 제주도 공마수송선이 습격당한다.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한거 외인에 대한 억압이 더욱 심해지자 삼포 외인들이 대마도와 연결하여 난을 계획한다. 1510년 4월 4일 삼포외란 발발. 웅천성이 함락되고 조선인 272명이 피살되고 민가 800여 호가 불탄다. (4월 19일) 조선 진정군의 총공격으로 웅천성이 탈환된다. 300여 명의 왜군이 참살되고 삼포외란은 보름 만에 진압된다. 외란 진압은 곧 삼포 폐쇄로 이어졌다. 조선 정부는 1407년 이래 100년 남짓 운영돼 온 무역항 삼포의 문을 닫고 대마도와 단교를 선언한다. 조선 땅에 세워졌던 최초의 재팬타운 삼포는 이렇게 해서 그 짧은 역사를 마치게 된다. 소소한 문제로 늘 갈등을 겪었지만은 어쨌든 조선은 100년간이나 삼포를 잘 운영해갔고 그 덕택에 조선의 해안엔 늘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이 폐위되면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사회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정책을 펴면서 이 삼포에 대한 조선의 태도도 강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조선의 강압적인 억제 정책과 그 반발로 인한 삼포외란, 이어지는 삼포 폐쇄, 그리고 국교 단절. 그 선택이 우리 역사에 미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